안녕하세요.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일단 르네상스. 다시란 뜻이다. 다시. 네상스는 부활한다는 뜻이야. 부활. 즉 재탄생시킨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는 인간 중심의 사회야. 근데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합리적이야? 신중심으로 사는 게 합리적이야?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근대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의 재탄생. 이걸 르네상스라고 한다. 자,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이탈리아야. 이탈리아가 이렇게 여자 구두처럼 이렇게 생겼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위에 있는 이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야. 자, 첫 번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두 번째 요게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되면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 자, 그러면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느냐? 이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야.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도시가 발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서 중세 봉건 사회가 빨리 사라져.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지.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요 동네에 간직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 같은 돈 많은 이제 부자 시민, 상공 시민층이 돈 많은 가문이 예술 활동을 많이 지원해 줬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알지?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피에타상, 천지창조 이런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그림을 확인해. 라파엘로의 성모상도 있다. 보티첼리라는 사람도 있어. 봄 이런 작품이 있다. 이거 말고도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 그 다음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작품들이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였어.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전파돼. 그래서 근데 이 알프스 이북은 아직까지 교회, 중세 봉건 제도의 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사회, 교회 비판적 성향이 강했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비판하려면 그림보다는 문학 작품이 더 좋겠지. 그래서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 이때 우는 스투피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그럼 신을 비판하는 거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상향의 세계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요거는 현실 사회를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기사를 비판하는 거야. 돈키호테 미친 기사지. 그 외에도 셰익스피어 이런 작가들이 있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하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 자연과학이 발달하는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지동설.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고 있었어. 그걸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지구가 쉽게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어쨌든 교회,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자, 지동설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어. 그래서 책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 르네상스의 정신이 알프스 이북으로 또 여러 군데로 전파될 수가 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르네상스. 종교개혁. 교황. 교회의 대장을 교황이라고 하잖아. 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면벌부를 판매해. 자기가 만든 면벌부를 사면 죄가 없어지고 천당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반발했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반발했어. 독일의 젊은 신학자 루터가 반발했어. 그래서 95개 교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따닥따닥 저항했어. 그러니까 교황이 짜증나겠지. 교황이 탄압하니까 루터파와 교황파의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 루터가 이겨.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화해를 하고 이때 루터파 신교가 인정이 된다. 자, 흔히 우리 천주교 간다. 천주교. 성당. 성당 가면 신부님 있지? 이런 것들을 구교라고 해.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한다. 근데 교회 가는 사람 있잖아. 교회. 교회 가면, 교회라 쓰지 말고, 기독교라고. 흔히, 이 교회 가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어. 이거 신교야. 이거 구교야. 그러니까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저항해서 이런 신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 프라테스트, 저항하다. 루터 굉장히 중요하다.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자 95개 주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저항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신교가 탄생해. 칼뱅, 예정설. 당신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당신의 직업은 신이 주신 것이다. 직업 소명설. 당신이 거기에 충실해서 그 직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당신은 그걸 구원의 징표로 삼아도 된다. 그리고 직업에서 거둔 성공, 거기에서 얻은 돈, 이런 것들은 당신이 정당하게 가져도 좋다. 이게 칼뱅의 생각이야. 물론 금욕적으로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이 칼뱅의 생각은 도시상공 시민층한테 영향을 많이 줘. 도시상공 시민층이 좋아했어. 그래서 칼뱅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예정설, 도시상공 시민층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 역시 신교이기 때문에 구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30년 동안 독일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 그 30년 전쟁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야. 그 전쟁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칼뱅파 교회가 인정받게 돼.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교황이 허가를 안 해줬어.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 니하고 딸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신교가 탄생했는데 이 영국의 신교를 영국 국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정도면 됐고, 아까 얘기했던 30년 전쟁은 구교, 신교 사이의 전쟁이다. 30년 전쟁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확대된다. 자, 여기까지 종교개혁 이야기였어. 루터와 칼뱅.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 유럽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여기 인도로 가고 싶었어. 인도에서 향료라든지, 뭐 후추 같은 거, 이 동방산물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팔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거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어. 그래서 인도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인도로 가는데
요 동네를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막고 있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가 원활치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찾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 바르톨로무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못 갔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희망봉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어. 사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고 인도 찾아갔었거든. 근데 인도에 가지 못하고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돌아왔어. 결국 신대륙을 발견한 거야. 얘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일단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신대륙인 줄 모르고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하지 아직도. 그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게 신대륙이라는 걸 발견해내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지었다.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희망봉을 찍고 실제로 인도로 가. 바스쿠 다가마. 이 사람이 인도로 가고, 그 다음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찍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마젤란은 이쪽에 필리핀에서 죽어. 근데 마젤란의 그 부하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오면서 최초로 세계 일주했던 사람이 마젤란이에요. 마젤란. 최초의 세계 일주. 그래서 요때부터 무역의 중심지가 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산물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돼. 특히 이쪽에서 생산된 은, 금 이런 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은화, 금화를 쓰거든. 그 돈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가격 혁명,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주식회사도 등장하고 하는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신항로 개척.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했어. 그리고 뭐 나침반 이런 게 들어오면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특히 향료, 이거 돈이 많이 됐어. 그래서 전개 과정을 살펴볼게. 신항로 개척은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주도해. 맨 처음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콜럼부스가 서인도제도 발견하고, 그 뒤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짓고,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게 밝혀졌어. 최초로 세계 일주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아니야. 마젤란이다. 자, 이거 중요한데,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산물들, 감자, 옥수수, 담배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에스파냐 애들이 그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스테카, 잉카,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을 파괴하게 돼. 자, 이상 신항로 개척이었어. 절대왕정. 절대왕정의 모식도를 그려볼게. 이 왕이야. 왕을 지탱해주는 사상이 있어. 이 사상이 왕의 권력은 신한테 받았다.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 그 다음에 경제정책은 상업을 중시하는 거야. 이거 중상주의라고 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안 하고. 그러려면 식민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중상주의, 도시 상공업자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왕을 지탱해주는 관료제, 그 다음에 왕을 보호하는 군인들, 상비군, 공무원, 왕 밑에 행정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야. 관료제, 상비군. 이런 걸 유지하는데 돈 들잖아. 이 돈을 도시상공 시민층한테 받아. 도시상공 시민층은 일단 봉건 영주들하고는 좀 봉건 영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 자, 이게 절대왕정의 모식도다. 절대왕정의 사상적 배경, 왕의 권력은 신한테서 받았다. 왕건신수설. 정치적으로는 관료제와 상비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을 썼어. 절대왕정은 이제 왕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절대왕정이 가장 먼저 확립된 나라가 에스파냐, 펠리페. 발음이 좀 연결되지 않니? 에스파냐, 펠리페. 최초로 절대왕정을 수립했고, 이 사람이 무적 함대를 만들었어. 이 당시 에스파냐가 거의 미국 같은 나라였어. 그런데 이 무적 함대가 누구한테 깨지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한테 깨져. 엘리자베스가 해적 대장인 드레이크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다. 근데 이 펠리페가 엘리자베스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때 엘리자베스가 뭐랬냐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라면서 거절했어. 자,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영국 국교에 확립하고 뭐 이런 거는 무적 함대 격파했고, 그 다음에 그 북아메리카, 미국 같은 나라, 지금 미국 캐나다가 있는 쪽이 북아메리카지. 식민지 건설하고 동인도 회사 설립해서 이제 인도 쪽으로 진출하고, 프랑스의 절대 왕은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4세. 또 발음이 좀 연결되지. 짐이 곧 국가래. 지가 국가래. 강력한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고, 그 다음에 뭐 상업을 중요시 여겼고, 이 사람 때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 만들었어.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좀 사치스러워지고 쇠퇴하다가 루이 16세 때 혁명이 일어났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지. 러시아의 표토르. 이 표토르 대제는 러시아가 좀 뒤처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서유럽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서유럽화 정책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스웨덴 쪽, 발트해 쪽으로 진출하고, 러시아는 표토르 대제 이름만 연결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프로이센은 독일이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독일 발음에 이히, 리베, 디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인데 히자가 많이 들어간다. 프리드리히, 이 사람은 계몽군주. 이 계몽이란 말은 좋은 말이야.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뭐 그런 말을 했어. 이 계몽이란 게 뭐냐면, 자, 일단 에스파냐 펠리페 무적 함대 최초로 절대 왕정. 영국 엘리자베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무적 함대 격파 이 정도 알아두고,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프랑스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건립하고 자기가 국가래. 러시아 표토르 대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대왕. 18세기에 계몽 사상이 발달해. 자,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 내가 두 살짜리 아이를 막 때리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근데 걔는 이게 잘못된 줄 몰라. 고양이도. 인간만이 알아. 왜?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거든. 이성이 대단한 거야. 자, 이성에 맞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이라고 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 거를 불합리하다고 해요. 이 불합리한 거를 없애버리면, 지속적으로 없애버리면 인류 사회가 무한히 진보한다는 게 계몽 사상이야. 알겠어? 왕은, 귀족은 세금도 안 내는데 정치를 하고, 시민들은 왕한테 세금을 내는데 정치에 참여 못해.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이거 엎어버린 게 혁명이야. 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어. 자, 18세기에 계몽사상이 있었다. 자,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뭐 절대왕정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지만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해. 좋아요, 구독. 수고했어.